오늘은 침착맨님의 샤라웃을 받고 레진코믹스에서 현재 연재 중인 금효정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레진코믹스에서 금요극장이라는 만화를 연재하고 있는 작가 오승민이라고 합니다. 웹툰 작가를 왜 하게 됐는지. 웹툰 작가를 왜 하게 됐는지 답변하기를 떠나서 먼저 드릴 말씀이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웹툰 작가를 하고 있지만 웹툰 작가 전부를 대변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판 계약이라든가 받는 보수라든가 그림 수준이라든가 그런 게 약간 여러 사람들이랑 좀 많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웹툰 작가 전체의 이야기가 아니고 작가를 하고 있는 이름 없는 개인의 이야기라고 감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람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은 표현하는 방법이 다 각자 다르잖아. 말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유튜브를 하든 개그맨을 하든 그런 사람들이 있고, 뭐 노래를 잘 불러 노래를 해서 음반을 만들고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자기 이야기를 담는 걸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술 쪽이 다 그런 것 같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화와 그림, 그렇게 글로 표현되는 어떤 것을 잘하기 때문에 저는 작가가 되고 싶다라고 옛날부터 생각을 했었죠. 사람들을 웃기는 이야기, 좀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그거를 이제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는 재주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만화가를 선택한 거긴 한데, 그래서 학생 때부터 몇 년 동안 제가 인터넷에 만화를 계속 올리고 그랬었는데, 사실 퀄리티가 좀 많이 조악하다 보니까 이게 웹툰 작가를 할 수 있는 수준이라기에는 좀 많이 미흡한 거예요. 물론 누구나 다 작가는 할 수 있겠지만은 그것도 이제 운칠기삼이라고 운이 좋아야 되는 건데, 이제 어떤 헤드헌팅을 당하려면은 회사가 이제 돈이 많거나 모험심이 강하거나 아니면 뭐 체면에 걸렸거나 셋 중 하나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레진코믹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이 만화 그대로 금유정 이름을 내걸고 글 그림 전부 다 이제 당신이 그려보겠느냐. 그래서 그때부터 레진코믹스 연재가 시작됐었는데, 아마 레진코믹스는 그냥 모험심이 강했던 부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가 실력이 좋고 그쪽의 니즈랑 너가 맞았기 때문에 오퍼를 했겠지.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사업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온 것 같긴 한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은 덕업일치라고 하죠. 내가 하는 일이랑 그게 일치한다, 이런 게. 그런 점에서 저는 참 운이 좋구나, 행운이 따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했던 것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사람들 니즈를 맞출 줄 아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세상에 그러지 않은 만화가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저희가 그나마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 이렇게 덕업일치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있고 웹툰 작가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삶에 대해서 어떤지. 처음에 연재를 시작하기 전에 주간 연재가 내가 가능할까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글그림 짜내고 독자들이 꾸준히 만족할 만한 무언가를 내놓는다는 게 약간 난 무서웠단 말이에요, 처음엔. 근데 막상 하고 나니까 회사에서도 안 되는 일은 안 시키는구나 하고, 어느 정도 돈도 받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하면서 사는 삶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만족도가 높은 직업이 됐습니다. 급여나 이런 부분에서는 어떤 것 같아? 급여를 원고료로 받고 있긴 한데, 주마다 원고를 내면은 원고료가 이제 4회분, 5회분 이런 식으로 환산을 받는 거예요. 자세한 원고료는 말씀드릴 수는 없긴 한데, 그래도 어느 정도 부모님께 얹혀 산다는 가정하에 적금 정도는 부을 수 있는 정도. 게다가 손익분기가 넘어서 인센티브가 떨어질 때가 있어요. 물론 저는 그 인센티브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웹툰 작가는 이런 게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거보다 좋던가 안 좋던가 이런 것들이 있을까? 예전에 사람들이 막연히 생각했던 게,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사무실과 침대까지 1m가 차이가 안 나는 삶, 지금 누리고 있는 입장에서는 좀 괜찮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게 그렇게 자유로운 삶은 아니라 이거지. 아마 웹툰 작가가 되기 전과 되고 나서 약간 시점이 달라진 게 뭐냐면은, 어렸을 때 웹툰이나 만화를 볼 때 좋아하는 작품에 대해서 아니면 읽고 있던 작품에 대해서, 아니 이거 왜 이렇게 질질 끌지? 이 작품 대체 몇 년 동안 왜 이러고 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결말을 내버려가지고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먹는 뭐 용두삼이자 같은 작품들 있잖아. 뭐 작품 이름들은 현역 선배들이라 말할 수 없지만 그 작품들이 왜 그랬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막상 내가 웹툰 작가가 되고 나니까 한 가지 템플릿으로 되게 오래 사고를 우려먹고 싶어지는 그런 몹쓸 마음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 이게 사람이 한번 자리에 올라가면은 그거를 계속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웹툰 작가는 작품으로 적나라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게 조금 더 욕을 먹는 빈도수가 늘어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되고 나서의 입장은 확실히 다른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진행하고 있었던 작품이 끝나게 되면은 이 회사와의 계약은 아예 끝이 나는 거야? 그죠. 그 작품이 끝나면은 그 회사와 했던 계약은 일발로 일단 끝나는 거고, 얼만큼 돈을 벌어다 줬거나 조회수를 올려줬거나 하는 그런 보증수표 같은 사람이 되면은 다음 연재도 뭐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겠지만, 문제가 있다면은 작가는 데뷔가 중요한 게 아니고 차기작에서 통곡의 벽을 느껴요. 왜냐면은 기성작가라고 하고 경력이 얼마나 되든 간에 차기작을 통과를 못해서 나가 떨어지는 작가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데뷔까지는 사실 좋아요. 왜냐면 생각을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차기작은 제가 작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게 데뷔보다 더 어려운 거죠. 왜냐면은 난 이미 만화가가 됐던 사람인데 차기작을 못하면은 이 직함도 끝내야 되는 그런 딜레마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진짜 창작의 고통이 어마어마하겠네. 그렇죠. 그렇게 사라졌던 기성작가들도 몇 번 봤었고, 가장 무서운 건 이제 제가 그렇게 원히트로, 뭐 원히트 원더가 될 정도는 안 되겠지만 작품 하나를 내고 금방 사라져 갈 그런 사람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불안을
일을 안고 살긴 하는데 제가 이제 연재 기간이 2년째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은 공무원으로 살고 싶어요. 이렇게 웹툰 공무원이란 말이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진짜 계속 이걸로 우려먹을 수 있으면 우려먹자. 회사가 허용해주는 한까지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회사도 그거에 대해서 오케이가 되니까 계속 끌고 가는 게 아닐까. 지금 이렇게 웹툰 작가를 하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일단 장점이 몇 없으니까 먼저 말하자면 출근은 안 해도 됩니다. 아침 7시에 신도림, 강남 환승할 때 연어처럼 내려가는 지옥철을 경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작업장과 침대의 거리가 1m 이렇게 띄어져 있어가지고 자고 일어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긴 합니다.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유동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기 자율성이 강한 사람이면 스케줄을 자기가 관리해서 몇 시에 일어나고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일하고 이런 스케줄 관리의 용이함이 다른 직업보다는 굉장히 뛰어났다 이거죠. 근데 이제 단점으로는 그게 끝이야? 하고 싶은 일을 해서 너무 좋다 이런 거 없어? 하고 싶은 일을 해서 좋다는 건 역설적으로 말하자면은 이걸 직업으로 삼으로써 그 직업이 싫어질 수가 있어. 이게 여기서부터 단점이 되는 거야. 아까 덕업일치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사람이 막상 그 직업을 가지면은 알 수 있는 게 있어.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만화를 사랑하지 않았던가? 라는 느낌을 갖는 거지. 왜냐면은 나는 그냥 내 만화를 보면서 관심을 주고 웃어주는 사람들이 좋았던 거지 그림이나 만화를 그리는 일 자체를 사랑하는 게 아니었던 것 수도 있어요. 이 일을 하면서 머리를 쥐어뜯을 정도로 고통받은 사람이 있다면 약간 그거를 의심해 보셔야 됩니다. 자신의 진위를. 아까 앞서 말했던 스케줄이 자유롭다. 이거 사실 구라입니다. 자유로울 수가 없어. 그 분량이 가장 큰 기업이 네이버 웹툰이죠. 거기서 평균적으로 요구하는 최소 조건이라든가 그런 게 일주일에 90컷 정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인력을 끌어오거나 아니면 어시를 시키거나 해가지고 분량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양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어마어마한 분량을 해치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사람 일주일 안에 스케줄 관리가 되겠느냐? 절대 안 되죠. 결국에는 그냥 공무원처럼 사는 겁니다. 그래서 생기는 병들이 있죠. 시절이 걸리든 뭐 허리 요통이 걸리든 아니면 눈이 아프든 오만 잡병은 다 걸리는데 그런 식으로 병에 걸리다 보면은 당연히 휴재를 필연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그것 때문에 일주일 원고료를 포기하고 무급 휴재를 하는 건데 이게 약간 조금 서러운 게 다른 직업 같았으면은 이제 휴가를 내고 그러는 개념인데 우리한테는 그런 게 없거든요. 당연히 이제 퇴직하고 나서의 그런 보장이라든가 그런 것도 아예 없습니다. 일할 수 있을 때 바짝 당겨야 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만약 몸이 아프면 그것도 안 되니까 이게 일단 대표적인 단점이고요. 물론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면 당연히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면서 연재를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세상에 그런 초인이 얼마나 돼요. 직장인도 그렇게 못하는데. 게다가 하나라는 게 폼이 중요하잖아요. 매주 재미있어야 되고 다음 편이 기다려져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한번 딱 삐끗 이제 폼 떨어졌다 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억장이 무너집니다. 내가 한번 이 이야기를 들으면은 멘탈 관리가 잘 안 되는 게 다음 화에도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한때 웹툰 작가가 이제 돈 잘 버는 직업종이라고 기사가 난 적이 있는데 솔직히 이걸 다 감수할 정도로 돈 벌기 쉬운 직종이라고 하면 다른 거 알아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9월인가 10월에 황금 연휴 있었잖아요. 저희는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맨날 일해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공휴일을 못 느끼고 지나가는 직업들도 많긴 한데 아무래도 계속 이제 집 안에 박혀 있다 보니까 공휴일은 공휴일대로 지나가는데 나는 집에서 계속 하는 일은 똑같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우울에 잠식될 때가 있어요. 앞서 말했던 모든 단점들과 버무려서 최악의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단점이 많은데 웹툰 작가 계속 할 거야? 계속 해야죠. 내가 이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아예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 일이 가장 재밌는 건 어쩔 수 없는 게 물론 단점들이 많긴 하지만 그 단점을 상쇄할 정도의 장점이 하나 있다면 좋은 댓글을 봤을 때의 환희라든가 행복이 아무래도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냥 그런 댓글 하나 보면은 뭐 여러 개면 더 좋겠지만 그냥 그걸 보면 되게 행복한 거죠. 내가 웹툰 작가 하길 잘했구나. 오늘도 한 명 웃겼구나. 요즘 그걸 보면 제가 만화가인지 그 만화로 예능하고 있는 희극인인지 잘 모르겠어요. 계속 웹툰 작가를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돼? 일단은 지금 여러 사람들이 한번 스토리물도 도전해보는 거 어떠냐라고 말하긴 하는데 물론 그거를 동시에 준비하면서 지금 하고 있는 현업을 7대3 정도 하다가 한 1년 2년 정도 지나서 큰 결심 한번 해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웹툰 업계가 너무 불경기다 아니면은 그 이상으로 지속이 잘 안 될 것 같다 하면은 유튜브나 영상툰 쪽이나 개인 플랫폼 같은 걸 차려가지고 홀로서기를 시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일단은 잘 봐주셔서 감사하고 그 이상으로 잘 그릴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똑같은 맛을 계속 보장해드리려고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2년 3년 영원히 잘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레진코믹스의 금효정 작가님을 모시고 한번 인터뷰 진행해봤는데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